헐리데이 물리학 문제를 지금 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처음 시작했죠. 챕터 1 지난 시간에 6문제 풀었습니다. 오늘 이제 후반부 6문제 또 풀려고 합니다. 지금 문제를 번호를 3개씩 건너 띄웠죠. 그래서 31개 문제 중에서 한 11개 문제를 이번 시리즈에서 풀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마일로 거리를 재는 것인데, 마일이 두 가지 종류의 마일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레귤러 마일 그리고 내추럴 마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보겠습니다. 인양선을 침몰한 해적선 바로 위에 정박하려면 동쪽으로 45.3마일을 가야 된다는 전달을 받고서 그렇게 갔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도달해가지고 수색하러 내려갔더니 잠수부가 내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침몰한 배의 흔적을 찾을 수 없어서 그 전달한 대로 이제 본부로 확인한 결과 45.3마일이 보통 쓰는 마일이 아니라 레귤러 마일은 보통 쓰는 마일을 얘기합니다. 그 옛날에 쓰던 내추럴 마일로 45.3마일인 것을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거 모르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문제에서 그게 뭔지를 다 설명해 주죠. 그리고 이 할러데이 책의 부록 뒤에 보면은 길이에 관한 길이의 여러 단위에 대한 변환이 나오는데, 거기를 보면 이제 내추럴 마일과 레귤러 마일에 대한 게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이 인양선이 간 위치하고 실제로 해적선이 침몰되어 있는 위치 사이에 수평 거리를 킬로미터 단위로 구하라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록 뒤를 찾아봅니다. 그랬더니 1마일은 1609m고 이건 우리가 지금 요새 쓰는 마일입니다. 그리고 내추럴 마일은 1마일에 1852m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내추럴 마일은 어떤 마일이냐면 1959년까지 영국에서 공식적으로 사용이 됐고 그 뒤로는 안 쓰는데, 지금도 옛날 문서라든가 옛날 지도에는 아직도 남아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해적선이 침몰되어 있는 데까지의 거리가 이 내추럴 마일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인양선이 있는 위치까지, 출발점에서 인양선이 있는 위치까지 동쪽으로 얼마나 갔나 보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거리를 D라고 한다면 이걸 먼저 미터로 고쳐 보겠습니다. 그래서 45.3마일이 몇 미터인지 보려면 이 단위를 변환할 때는 단위까지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1마일의 자리에다가 1609m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숫자 따로 계산하고 단위 따로 놓으면 되죠.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72,887.7m가 됐습니다. 근데 해적선의 위치는 45.3마일인데 그게 내추럴 마일이니까 45.3에다가 무엇을 곱해야 되겠습니까? 내추럴 마일은 1852m. 그래서 곱했더니 결과적으로 얼마가 나왔냐면 83,895.6m가 나왔죠. 그러면 수평거리 바로 구할 수 있죠. 그래서 D'에서 D를 뺐습니다. 그랬더니 미터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구했는데, 문제에서는 킬로미터로 답을 쓰라고 그랬죠. 그러면 1미터는 0.001km니까 1000분의 1 하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11.0077km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걸 그대로 답을 쓰느냐? 그렇지 않고 문제에 나온 이제 숫자들이 유효 숫자가 몇 개인지를 봅니다. 그랬더니 봤더니 문제에 나와 있는 것들이 유효 숫자 3개씩 했죠. 그래서 여기서도 3개만 이제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1.0km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천문 그 별들 사이의 거리를 재는 단위와 관계된 것인데, 그런 단위로 3개가 있습니다. 3개. 천문 단위라는 게 있고, 파섹이라는 단위가 있고, 광년이라는 단위가 있고, 이 3개의 단위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문제에서 다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천문 단위는 영어로 astronomical unit인데, 그냥 그 단위로는 그 기호로는 뭘 쓰냐면 AU를 씁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천문 단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1천문 단위가 1AU죠. 이것은 지구와 태양 사이의 평균 거리를 이야기합니다.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는 계속 바뀌죠. 태양은 그
지구는 타원 궤도로 도는데 태양은 그 타원 궤도의 한 초점에 있으니까 계속 변하는데 그 평균 거리를 1AU로 이제 정의를 하고 그 1AU는 마일로 표시하면 얼마냐면 92.9 곱하기 10의 6승 마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파섹이라고 하는 단위가 무엇인지도 여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파섹은 우리 기호로는 단위 기호로는 PC라고 쓰고 우리말로는 파섹이라고 쓰는데 그것은 원호의 길이가 1AU인 1천문 단위죠. 지구에서 태양까지 평균 길이 그 원호의 길이가 1AU인 원호를 바라보는 각이 정확하게 1초일 때 이건 각의 단위입니다. 1초라고 하는 것은 1도의 60분의 1이 1분이죠. 또 1분의 60분의 1이 1초니까 1도의 3600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 바퀴 삥 돈 360도 몇 분의 1이냐면 360분의 1 한 다음에 3600분의 1을 해야지 되죠. 그런 각일 때, 그런 각으로 바라보는 길이가 1천문 단위면 그때 반지름이 바로 1파섹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건 여기서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원호의 길이하고 그 각하고 이제 반지름하고의 사이의 길이는 원호의 길이를 L이라고 하고 반지름은 R이라고 하고 그 이제 각이 바라보는 각이 세타면 L은 R 세타 이런 관계가 있죠. 그랬을 때,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원호의 길이가 1AU, 1천문 단위고, 그 다음에 이 바라보는 각이 정확하게 1초이면, 그러면 이 반지름이 1파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광년은 빛의 속력으로 1년을 간 거리인데, 빛의 속력을 마일 퍼 세크로 얘기할 것 같으면 18만 6천 마일 퍼 세크가 되니까 이게 초속이니까 여기에 1년을 초로 곱해서 초로 바꿔가지고 곱하면 그러면 1광년의 거리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를 다시 말하면 1AU를 파섹이라는 단위로도 바꾸고 광년이라는 단위로도 바꿔봐라 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L이 여기서 이 L이 1AU고 그 다음에 세타가 1초면 이걸 L은 R 세타로 해가지고 반지름에다가 각을 곱했더니 거리가 되려면 이 각은 반드시 라디안이라는 단위로 이제 바꿔야 되죠. 근데 2파이 라디안이 바로 360도니까 1초가 몇 라디안인지 알려면 2파이를 360으로 나누고 또 3600으로 또 나눠야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여기에 라디안이니까 이렇게 해서 구하면 여기다가 R하고 세타를 곱하면 이게 바로 L을 파섹으로 표시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R은 1파섹이 되니까 A번 문제는 1광년을 파섹으로 표시하라고 그랬으니까 L이 1AU일 때, 그럴 때 이제 이걸 이용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R이 바로 파섹이니까 바로 세타만 곱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타를 곱해주면 파섹에다가 라디안을 곱하면 그냥 파섹이죠. 라디안은 차원이 없는 양이기 때문에 다른 거하고 곱하면 그냥 없어집니다. 각을 라디안으로 표시하면 차원이 없는 양이죠. 그래서 요거를 다 계산하면 2파이를 360으로 나누고 3600으로 나누면 그게 바로 얼마냐면 4.48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됩니다. 그래서 1AU는 4.848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파섹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이것도 이제 숫자로 표시하려면 답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소수점을 몇 자리까지 썼는지 봤더니 여기 세 자리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세 자리까지 해서 4.84 세 자리인데 그 밑이 8이니까 반올림해서 4.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파섹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AU를 이제 광년으로 표시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먼저 1광년의 길이가 얼마인지 한번 계산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1AU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그 빛의 속력은 마일로 표시했을 때 이렇게 된다 그랬으니까 광년을 마일로 표시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마일로 표시한 그 속력에다가 1년을 초로 이제 바꾼 걸 쓰면 되죠. 이걸 다 계산을 했더니 얼마가 되냐면 5.8657 곱하기 10의 12승 마일이 되겠어요. 그러면 반대로 지금 1광년이 1AU가 마일로 표시되어 있으니까 마일을 광년으로 바꾸는 환산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1마일을 광년으로 표시하려면 바로 5.8657 곱하기 10의 12승분의 1 광년 이렇게 되죠. 1마일이. 그래서 1AU가 이 92.9 곱하기 10의 6승 마일에다가 마일 단위를 이걸로 바꿔 쓰면 되겠죠.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곱했습니다. 그럼 여기 앞에 있는 숫자만 먼저 계산하는 거죠. 숫자 먼저 계산하고 광년 쓰면 되니까 답이 바로 이게 되겠죠. 이것도 역시 세 자리만 쓸 것 같으면 1.5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광년이 답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25번 문제인데, 여기 지금 아주 생소한 단위들이 많이 나오죠. 이 생소한 단위들이 많이 나오지만, 겁먹을 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단위에 대한 설명이 다 나오니까. 이번에는 부피 단위로 코드라고 하는 단위를 이제 소개합니다. 이 코드라는 단위도 영미 단위계 단위인데, 이건 어떤 것이냐면 부피 단위인데, 나무를 쌓아 올렸을 때 길이가 8피트고 그 다음에 너비가 4피트고 높이를 4피트로 이렇게 쌓아 올린 자른 나무들을 이렇게 쌓아 올리면 그 부피를 1코드라고 하는데, 이 코드가 몇 세제곱미터인가 하는 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드는 부피 단위고 여기 SI 단위로는 미터의 3승이 세제곱미터가 부피의 단위가 되죠. 그러면 역시 부록 뒤에 보면은 이 피트를 미터로 보이는 환산 인자가 나옵니다. 피트는 복수고 1피트를 하려면 1피트라고 하지 않고 1푸트 그러죠. 1푸트는 0.3048m. 이거는 30.48cm라고 하는 뜻이 되죠. 그러면 1코드가 몇 세제곱미터인지 보려면 여기 가로 세로 높이가 나왔으니까 이 세 개를 다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1코드를 먼저 피트 3승으로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8 곱하기 4 곱하기 4 피트의 3승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1푸트가 요 미터라고 하는 걸 여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환산을 하면 단위 환산을 하면 되겠죠. 그대로 요 피트 자리에 0.3048 미터만 집어넣고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 0.3048도 3승하고 미터도 3승해서 이제 다 곱하면 되죠. 그래서 8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0.3048의 3승 이 숫자가 바로 뭐가 되냐면 3.6246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터의 3승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드를 구하려면 요거 2배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코드를 구해서 2배를 했으니까 2배 한 결과를 이제 답으로 쓰면 되는데 요것도 이제 봤더니 어떻습니까? 여기 봤더니 여기 유효 숫자 3자리 있으니까 여기 유효 숫자 3자리 해가지고 7.25 세제곱미터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25번이고, 그 다음에 이제 28번 문제로 가는데, 28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초 지식을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기초 지식을 알아야지 되냐면 몰이라고 하는 단위하고 아보가드로 수라고 하는 단위하고 그다음에 원자량이라고 하는 단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데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그걸 먼저 좀 공부하겠습니다. 몰은 무엇과 관계 있냐면 아보가드로 수하고 관계 있습니다. 몰은 무슨 양이냐면 물질의 양을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양을 나타내는 물리량인데 이 물리량이 기본 물리량에 속합니다. 여러분 물리를 배우면서 이제 물리량은 자연 현상을 숫자로 나타내는 양인데 어떤 물리량이든지 기본 물리량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그 기본 물리량들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물리에서 기본 물리량을 딱 7가지를 정했다. 이 7가지는 사람이 정하는 것이죠. 이 7가지를 어떻게 정했냐면 기본 물리량으로는 역학 현상을 설명하는데 3가지 질량, 길이, 시간, 그 다음에 전자기를 설명하는데 전류, 그 다음에 열을 설명하는데 온도, 그 다음에 빛의 받기를 설명하는데 광도, 그 다음에 물질의 양을 설명하는데 몰, 이렇게 7가지의 물리량이 있고 이 물리량의 그 SI 단위, 이게 국제 표준 단위죠. 국제 표준 단위로 이용하는 건 질량은 킬로그램, 길이는 미터, 시간은 초, 전류는 암페어, 온도는 켈빈, 광도는 칸델라, 그리고 몰은 몰인데 여기 물리량의 이름은 MOL이고 단위는 MOL만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 몰이라는 단위에 대해서 우리 설명을 해야지 되겠습니다. 이 몰을 설명할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아보가드로 수가 필요합니다. 아보가드로 수를 영어로는 아보가드로 콘스탄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1몰에 몇 개인가 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건 6.021407 곱하기 10의 23승 그 다음에 몰 마이너스 1승 한 건 퍼몰이라는 뜻입니다. 1 나누기 초 하면 초분의 1이죠. 이게 바로 몰분의 1. 그래서
per mol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6.022-140-76 곱하기 10의 23승 per 몰이다. 이렇게 읽으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요 숫자는 이게 근사적으로 여기서 자른 수가 아니라 딱 이렇게 2019년에 국제 도량형 대회에서 요걸 딱 요게 정확한 수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건 정확한 수고 어림수가 아닙니다. 요 뒤에 숫자가 없어요. 그랬을 때 1몰은 바로 이 아보가드로 수로 정의가 되는데 원자나 분자나 이온이나 또는 전자나 이런 것처럼 이런 것들이 모여서 어떤 물질이 있으면 원자가 모여서 됐다 또는 분자가 모여서 됐다 또는 이온이 모여서 됐다 또는 전자가 모여서 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이 숫자가 아보가드로 숫자와 같으면 그게 1몰의 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1몰의 양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자량이 정의가 되는데 먼저 원자량 정의하기 전에 원자 질량 단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Atomic Mass Unit을 우리나라에서는 원자 질량 단위라고 번역을 하고 이 단위의 기호는 U 한자만 씁니다. 그래서 1U는 무엇과 같으냐면 카본 12. 카본 12는 어떤 것입니까? 질량수가 12인 그 탄소 원소죠. 그래서 카본 12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원자 핵 속에 양성자가 6개, 중성자가 6개 들어있는 카본 12의 질량을 12분의 1로 한 걸 1U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카본 12의 질량은 정확하게 U라는 단위로 원자 질량 단위로 얘기하면 12U가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 질량을 킬로그램으로 표시해 가지고 12로 나눴더니 그건 얼마가 되냐면 자 이렇게 요새는 이제 이걸 정확하게 잴 수가 있어 가지고 정확하게 쟀더니 이렇게 됐어요. 1.660-539-0666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승 킬로그램인데 이건 여기서 반올림한 겁니다. 이건 딱 떨어지는 숫자가 아니에요. 여기서 반올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대 원자 질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상대 원자 질량은 원자 질량을 원자 질량 단위로 나눴어요. 원자 질량 단위는 질량의 단위죠. 질량을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원자 질량도 질량이죠. 질량을 질량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차원이 없는 양이죠. 이렇게 차원이 없는 양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원자의 질량을 원자 질량 단위로 나눴으니까 요거 이 카본 12는 원자 질량 단위가 얼마겠습니까? 이건 그냥 12가 됩니다. 이건 단위가 없는 양입니다. 그래서 원자 질량 단위로 표현한 원자 질량의 크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 카본 12의 상대 원자 질량은 여기 상대 원자 질량은 뭐냐면 10이고 이건 단위가 안 붙어 있습니다. 차원이 없는 양이니까 단위도 없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차원이 없는 양으로 만든 것은 바로 이 상대 원자 질량을 이용을 해서 원자량을 정의하기 때문입니다. 상대 원자 질량하면 요거 두 개를 상대적인 거니까 두 개의 비를 냈으니까 차원이 없는 양이다라고 하는 걸 눈치챌 수 있는 말이 되는데 원자량은 영어로 atomic weight입니다. 요거는 atomic weight 하니까 마치 원자의 무게를 얘기하는 것 같죠? 이거 원자 무게라고 번역하지 않습니다. 원자량이라고 번역합니다. 이것도 상대 원자 질량으로 정의가 됐어요. 여기에 카본 12가 뜨면 이렇게 12로 딱 떨어지죠. 원자량은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탄소라는 원소가 있으면 탄소라는 원소에 동위원소들이 많이 있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원자 번호는 같지만 질량수가 다른 것들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원자 핵 속의 양성자 수는 같은데 중성자 수가 다른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원자의 질량들이 다른 것들이 있는데 지구에 존재하는 존재비를 고려해 가지고 평균 낸 그 원소의 질량을 그 질량을 상대적으로 표시한 거, 상대 원자 질량으로 표시한 게 바로 원자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관찰된 동위원소별 존재비로 평균한 상대 원자 질량. 상대 원자 질량은 각 원자의 질량을 1U로 나눈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니까 이제 단위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차원이 없는 양이 되고 이건 애토믹 웨이트라고 부르는데 이건 원자량이라고 부르고 이거 무게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무게
무게가 아닌데도 애토믹 웨이트라고 부르는 게 좀 이제 외워둬야, 좀 기억해야 됩니다. 왜 애토믹 웨이트라고 했냐면 옛날에 19세기만 하더라도 원자 규모의 질량을 어떻게 알아낼 것인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걸 뭘 했냐면 무게를 비교하는 것으로, 처음에는 수소 원자의 무게 비교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구했고, 그 다음에는 산소 원자의 무게를 가지고 비교해서 구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탄소 원자 중에서도 동위원소 중에서 카본 12의 무게를 가지고 이거 비교해서 구해서 웨이트라는 명칭이 남아있지만, 이것은 상대 원자 질량으로 비교하고 존재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원자량이고 차원이 안 붙은 양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탄소 원소의 원자량은 우리 주기율표에 보면 거기에 원자량이 쫙 나와 있습니다. 탄소 원자의 원자량은 12.011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지상에 존재하는 탄소 원자 중에는 카본 12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여기서 보면 탄소의 경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물론 동위원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냐면 탄소 12입니다. 그래서 이때 상대 원자 질량 탄소 12의 경우에는 상대 원자 질량이 12로 딱 떨어진다고 그랬죠. 그것의 존재비가 98.9%입니다. 대부분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카본 13입니다. 카본 13의 상대 원자 질량은 이게 13이 아니라 이거보다 조금 더 큰 13.0034 이 정도가 되는데, 그건 다른 이제 요인들, 이 안에 그 중성자의 질량은 양성자의 질량보다 조금 더 크다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또 전자 질량도 있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바로 이렇게 됩니다. 그건 얼마가 있냐면 1.1%가 있습니다. 요거 더하면 100%가 되죠. 근데 요거 말고도 사실 요거 소수점 셋째짜리까지 한 가지만 다른 동위원소들도 있어요. 그래서 카본 14도 있고 카본 11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은 0.0001% 뭐 이렇게 소량이 있으니까 우리 원자량을 구하는 데는 요거만 가지고 충분합니다. 그래서 요 존재비를 곱해가지고 더할 것 같으면 원자량이 12.011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죠. 다른 예로 구리를 볼 것 같으면 구리도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구리 63. 이게 그것의 상대 원자 질량은 62.929인데 그게 바로 69%고, 나머지 31%는 구리 65인데 그것의 원자 상대 질량은 64.927이고 전제비는 31%. 물론 다른 동위원소도 있는데 이거보다 훨씬 작은 양들이고, 그래서 이 원자량의 존재비를 집어넣을 것 같으면 구리의 원자량은 원소의 주기율표에 있는 구리의 원자량은 63.55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원자량이 이렇게 딱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무엇입니까? 이 상대 원자 질량 자체가 딱 떨어지지 않죠. 딱 떨어지는 건 뭐 하나밖에 없냐면 카본 12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존재비를 고려해서 평균을 구하니까 어떻습니까? 역시 또 딱 떨어지지가 않죠. 그래서 원자량은 이렇게 소수점이야 여러 자리까지 나온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자량까지 정의하고, 그 다음에 인류까지 이제 정의를 하면, 그 다음에 뭘 알 수가 있냐면 원자량 가지고 원자 하나의 평균 질량과 원자 하나의 평균 질량, 산소 원자 하나의 평균 질량이라고 하는 건 산소 원자 하나하나씩 다 볼 것 같으면 질량이 동위원소별로 조금씩 다 다르겠죠. 그래서 평균 질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자 원몰의 평균 질량, 이런 것들을 무엇으로 바로 알 수가 있냐면 원자량으로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원소에 속한 원자 하나의 평균 질량은 뭐하고 똑같냐면 바로 그 원자량의 원자 질량 단위를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탄소 원자 그러면 탄소 원자 하나의 평균 질량은 이게 원자량이 12.011이죠. 거기다 U만 붙이면 U가 바로 뭐예요? 이게 원자 질량 단위죠. 원자 질량 단위를 붙일 것 같으면 이 원자 질량 단위는 얼마였습니까? 1U는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승 킬로그램 뭐 이랬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원자 하나의 평균 질량은 바로 이거 U만 붙이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1원자 질량 단위 우리가 킬로그램으로 안 게 있었어요. 이거하고 아보가드로 수하고 곱하면 뭐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1원자 질량 단위 1U하고 아보가드로 수하고 곱했더니 원자 질량 단위는 뭐였어요? 1.6603 이렇게 해서 여기 소수점이야 뭐 10자짜리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보가드로 수는 요거 딱 떨어지는 숫자라고 그랬죠.
두 개를 곱했더니 얼마가 나오냐면 딱 떨어지게 0.001kg per 몰이 나옵니다. 요거 1몰을 1 아보가드로 숫자가 바로 1몰을 의미하는 거니까 1몰에 요만한 개수가 있다라는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1몰을 취할 것 같으면 그러니까 그 원자 질량 단위인 놈이 1몰게 있으면 그 전체 질량은 딱 얼마냐면 0.001kg입니다. 그 0.001kg이니까 이게 바로 뭡니까? g이죠. 1g이다. 아보가드로 수에다가 1U를 곱하면 그게 바로 1g이다. 여기서부터 우리 뭘 알 수가 있냐면 어떤 원소에 속한 원자 원몰의 질량은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그건 바로 뭐예요? 원자가 아보가드로 수만큼 있는 거죠. 그래서 원자량에다가 U를 곱하면 원자 하나인데 여기다가 아보가드로 수만큼 하면 U를 뭘로 바꾸면 돼요? g으로 바꾸면 되죠. 그래서 g으로 바꾼 게 바로 그 원소 원몰의 질량이다 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U를 하면 원자 하나의 질량, 그 다음에 g을 하면 원몰의 질량, 원자량을 그렇게 두 가지로 이용할 수가 있다. 원자량은 단위가 없는 양인데 그 원자량에다가 U를 곱하면 U는 1원자 질량 단위입니다. 그 원자 하나의 평균 질량이 되고 g을 곱하면 그러면 그 원소 원몰의 평균 질량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자량만 이렇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분자량도 이렇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분자량을 알고 있으면 그 분자 하나의 평균 질량은 분자량에다 U를 곱하면 되고 그 분자 원몰의 평균 질량은 그 분자량에다가 g을 붙이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몰은 우리 어떻게 이용하는지 보겠습니다. 몰은 화학반응식에서 이용합니다. 여기에 이런 화학반응식 수소 분자하고 산소 분자가 모여서 물 분자가 됐죠. 이랬을 때 여기서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소 분자 2개의 질량과 산소 분자 1개의 질량을 더했더니 그 물 분자 2개의 질량하고 같다. 이게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질량들이 요 놈들 각각 그 구성 원소들의 질량을 합한 게 복합적인 합성 물질의 질량이 되지 않고 거기에 결합 에너지라고 하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물질의 양은 그런 질량으로 표시하는 게 아니라 바로 몰로 표시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물질이 여기서 보존된다고 하는 건 무엇으로 설명이 되냐면 저기 앞에 있는 E가 바로 수소 분자 2몰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소 분자 2몰에다가 산소 분자 1몰을 더하면 물 분자 2몰이 생긴다라고 하는 게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리에서는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이 보일샬 법칙을 한꺼번에 쓴 게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이죠. 그래서 PV는 NKBT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그 부피 V 속에 들어있는 분자들의 수가 N개일 때 그리고 이건 볼츠만 상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곱했을 때 여기에 절대 온도를 곱한 것과 같다고 하는 것인데 이걸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 nRT 이렇게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체 상수인데 요거 이 n을 갖다가 여기 아보가드로 수로 나눠 가지고 아보가드로 수로 곱합니다. 그래서 볼츠만 상수에다가 아보가드로 상수를 곱한 거 이게 바로 기체 상수입니다. 기체 상수에다가 그 몰수 여기 이 n을 분자의 수를 아보가드로 수로 나누면 몰수가 되죠. 몰수에다가 기체상수를 곱한 요거. 그래서 요거 몰수가 같으면 PV는 nRT가 항상 성립한다라고 하는 이 식은 기체의 종류나 분자의 질량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봤더니 우리 질량을 뭐라고 얘기하기가 쉽습니까? 물질의 양이 질량인 줄 알기가 쉽죠. 근데 물리에서 얘기하는 질량은 물질의 양이라는 물리량이 아닙니다. 물질의 양이라는 물리량은 바로 그 몰이고 그 다음에 질량, 물리에서 질량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질량은 두 가지로 정의가 됩니다. 물리에서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식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바로 뭐가 있냐면 뉴턴의 운동법칙이 있어요. 이 뉴턴의 운동법칙에 질량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 식으로 정의되는 질량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관성을 대표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질량의 역할은 같은 힘을 작용할 때 가속도가 큰 거는 요 질량이 작을수록 가속도가 커지고 다시 말하면 속도가 쉽게 바뀌고 그 다음에 질량이 작으면 가속도가 많이 바뀌고 이러죠. 그래서 이게 바로 속도를 바꾸는 성질, 자기의 속도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성질이 관성인데 이 관성이 얼마나 큰지가 바로 이 질량이 대표합니다. 질량은 물질의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관성이 얼마나 큰지를 얘기하는 게 여기서 질량이고 그 질량이
킬로그램으로 이제 이용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물리에는 또 아주 기본적인 법칙이 또 하나 있는데 뉴턴의 만일력 법칙입니다. 뉴턴의 만일력 법칙도 여기에 질량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 질량과 질량 사이에 작용하는 만일력은 그 질량의 곱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질량입니다. 그래서 물리에서 나오는 질량은 두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관성을 대표하고 하나는 만일력의 원인이 된다. 물질의 양이다라고 하는 여기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량을 대표하는 단위가 바로 킬로그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물질의 양은 어떻게 되냐? 물체를 구성하는 입자의 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입자의 수는 없어지지가 않아요. 합성돼서 다른 걸로 바뀔 수는 있죠. 그래서 이걸 뭘로 이용하냐면 몰로 이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반응이 일어났을 때 그 반응에서 반응 전과 반응 후에 특히 화학 반응이나 또는 핵 반응이나 이런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질량이 보존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무엇 보존돼요? 물질의 양 단위인 몰은 보존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량과 물질의 양이 비슷해 보이는데 왜 반드시 이렇게 구분해야지만 되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화학 반응식에서 좌변과 우변의 질량을 계산하면 그 질량은 같지가 않죠. 그래서 물체를 구성하는 입자의 수에 입자 하나의 질량을 곱한 것이 그 물질의 질량과 항상 같지가 않기 때문에 질량과 물질의 양은 항상 이제 구분을 해야지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정도를 알아놓고 우리 이제 그 다음 문제 28번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28번 문제는 두더지를 구성하는 원자의 평균 질량이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문제 번역한 걸 한번 보겠어요. 동양의 보통 두더지는 동양에서 우리가 흔히 보는 두더지는 이건 포유류인데 포유류 동물인데 대개 그 한 마리의 질량이 68g인데 이게 두더지 원자 약 6.8몰에 해당한다. 두더지 원자의 개수가 6.8몰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6.8몰이라고 하는 건 아보가드로 수 곱하기 6.8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몰이라고 하는 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원자를 말한다. 그래서 보통 동양 두더지를 만드는 원자의 평균 질량을 원자 질량 단위로 구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제 배웠으니까 이건 금방 구할 수가 있죠. 근데 이 문제는 뭐가 더 재밌냐면 이 문제를 원래 우리 책에는 영어로 보면 더 재밌습니다. 여기서 이 영어로 두더지가 영어로 몰입니다. 몰이라는 단위의 몰과 그 스펠링은 똑같은데 다른 그 의미를 갖는 단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문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The common eastern mole, 그 동양에서 흔히 보는 몰은 mammal 포유류인데 typically has a mass of 68g. 그 대개 매스가 질량이 68g이다. which corresponds to about 6.8 moles of atoms. 그 68g은 무엇에 해당하냐면 원자가 6.8, 약 6.8몰 있는 것에 해당한다. A mole of atoms is 6.02 times 10 to the 23 atoms. 1몰은 6.02 곱하기 10의 23승 원자 수에 해당한다. In atomic mass unit, U를 이용해서 what is the average mass of the atoms in the common eastern mole? 그 동양에서 흔히 보는 두더지의 그 원자의 평균 질량은 그 질량 원자 질량 단위로 표시하면 얼마겠느냐 하는 거죠. 그 문제에서 뭐가 주어졌습니까? 두더지의 질량하고 그 다음에 두더지의 몰수가 주어졌죠. 그래서 두더지의 질량과 두더지의 몰수가 주어졌으니까 원자량 바로 구할 수 있죠. 원자량은 어떻게 합니까? 원몰의 질량을 g으로 표시해서 그램 떼면 그게 바로 원자량이 되죠. 그래서 여기 그램 단위로 표현한 두더지 원자 몰의 질량에서 단위를 뗀 거니까 이 질량 그 원자량은 m을 n으로 나누기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바로 뭐가 됩니까? 10이 되죠. 그래서 원자량이 10이죠. 그러면 원자 하나의 평균 질량은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원자 하나의 평균 질량은 바로 뭐냐면 여기 원자량에다가 질량 단위, 그 원자 질량 단위를 곱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MA는 12U가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운 원자량과 그다음에 원자 질량 단위와 아보가드로 수와 몰과
배웠던 걸 이용했더니 금방 풀 수가 있었죠. 근데 뭐가 좀 속은 것 같고 너무나 쉽게 푼 것 같으니까 우리 원자 하나의 평균 질량 하려면 전체 질량을 원자의 수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구하는 게 제대로 된 거겠죠. 그렇게 한번 다른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어떻게 줬냐면 68g하고 6.8몰을 주었으니까, 그리고 아보가드로 수는 이렇게 되는 거 알았으니까, 그리고 1U는 또 이렇게 된 거, 1U라고 하는 1원자 질량 단위는 1.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승 kg인 거 알았으니까, 두더지 하나의 평균 질량 구하려면 두더지 질량을 아보가드로 수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두더지의 질량을 아보가드로 수의 몰수로 나눠야 되겠죠. 몰수 곱해서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얼마가 나오냐면 1.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g이 되는데, 요거를 U로 하려면 1U가 몇 킬로그램인지를 알아서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요걸 먼저 킬로그램으로 바꾼 다음에 1U로 나누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만 봤더니 요거하고 딱 요거만 다르죠. 요거 10의 마이너스 27승이고 10의 마이너스 26승이니까 어떻게 돼요? 원자 하나의 평균 질량은 여기서 가만 보니까 10U가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제대로 우리 원자 하나의 평균 질량 곱했더니 이렇게 되는 거야 하는 거 우리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자량이 있으면 그 원자량에다가 U만 붙이면 그게 원자 하나의 평균 질량이 되고, 원자량에다가 G만 붙이면 그러면 그 원소 원몰의 평균 질량이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 바로 알 수가 있고, 여기다 평균 질량이라고 꼭 붙이는 이유는 뭐예요? 네, 그 원소가 한 가지 종류의 원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위 원소들이 있기 때문에 평균을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1장의 마지막 문제 3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어떤 사람의 질량이 하루에 0.257kg씩 줄어든다. 이 사람이 매 분마다 질량이 줄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이 사람의 분당 질량 손실률을 밀리그램 퍼 미닛 단위로 구하라. 그래서 하루에 0.257kg 줄어드니까 요걸 0.257kg per day나 마찬가지죠. 요 단위를 밀리그램 미닛 퍼 미닛 단위로 바꾸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단위 환산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뭘 주었냐면 시간당 질량 손실률이 0.257kg per day입니다. 그리고 1kg은 밀리그램이니까 밀리그램은 10의 마이너스 3승이죠. 1kg은 10의 6승 밀리그램이 되겠어요. 1kg은 10의 3승 g이고 1g은 10의 3승 밀리그램이니까 1kg은 10의 6승 밀리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몇 미닛이 됩니까? 하루는 24시간 곱하기 60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환산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환산한다고 하는 건 단위 속에다 집어넣고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단위 변화는 단위까지 포함해서 계산하니까 분당 질량 손실률은 0.257 하고서 여기 킬로그램 대신에 뭘 집어넣어요? 10의 6승 밀리그램을 집어넣고, 원 데이 대신에 뭘 집어넣어요? 24 곱하기 60 미닛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숫자는 숫자대로, 그 다음에 단위는 단위대로 따로 계산을 하죠. 그러면 숫자 계산할 때는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178.472 밀리그램 퍼 미닛 됐는데, 이 중에서 숫자 몇 개를 따질까 봤더니 어떻습니까? 유효 숫자가 이렇게 소수점 아래로 내려가면 소수점 위에 있는 건 유효 숫자에 치는 거 아니죠. 그래서 257 3개가 되니까 우리 3개 178만 따오면 되겠어요. 그래서 R은 178mg per minut이다. 이렇게 이제 답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장 문제 원 시리즈 첫 번째 퍼스트 시리즈의 1장 문제 다 마쳤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챕터 2로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칩니다.